30대 치아 건강엔 뭘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이제 뭐 20대 이전에 충치에 대한 20대가 되면 또 어른이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는 되는 나이고 물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30대가 되면 이제 치주 질환, 잇몸 질환. 아, 30대부터예요? 근데 이 30대가 된다고 갑자기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것부터 주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나이? 그러니까 30대부터 잇몸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네. 뭐 근데 잇몸 건강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뭐 갑자기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게 그렇지만 칫솔질, 뭐 내가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거죠. 그래도 성인들은 네. 관리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식습관도 좀 있겠죠. 네. 잇몸병의 신호 같은 게 있어요? 많이 광고에 나오잖아요. 네. 붓고 푸나고. 아, 그러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왜 둔통이 느껴질 수 날카로운 통증은 아니지만 네. 둔하게 불편한 것과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이가 약간 솟는 느낌? 아. 약간 들떠 있는 느낌?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예,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부분 생길 수 있고 보통 젊은 시절에는 잠깐 왔다가 없어지죠. 그냥 한두 번 뭐 하루 이틀 그러다 없어지는 거는 괜찮지만 네. 그 주기가 짧아진다든가 아니면 뭐 일주일 이상 간다든가 그럼 반드시 내원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 뭐 이른바 잇몸에 구멍이 나기도 하잖아요. 예, 아주 네, 그거는 이제 피로도에 의한 거지 치과 질환, 잇몸 질환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게 구멍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왜 구내염, 흔한 구내염처럼 피곤하면 이게 잘 생기시는 네네. 분들이 있거든요. 유독 잘 생기는 분들이 있다.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피곤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냥 그건 체질적인 거고 그냥 시간이 지나야 낫는 거고 면역력과 관련 있는 거라서 네. 그거 자체는 잇몸 질환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제 누공이라고 해서 이제 입 안에 이렇게 구멍처럼 고름이 이렇게 짜면 나오고 왜 여드름처럼 네, 뭔가 오돌도돌하게. 네. 그러고 또 없어지다가 이러면 반드시 치과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잇몸 질환의 일종. 잇몸 질환 단독이기보다는 그거는 그 입뿌리의 농양하고도 상관이 있어서 어떤 게 주된 원인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큰 병으로 갈 수도 있나요? 그렇죠. 뭐 방치하면 그런 것들은 약간 만성으로 지금 된 거라서 예. 그 구내염도 생각해보니까 전 20대, 30대 초 막 직장 생활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꽤 심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났었는데 뭐 최근 한 20년, 15년 사이에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더 건강해지시고 컨디션이 좋아지셨나 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면역력의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뭐 이제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잇몸 건강 지키고 치아 건강 지키려면 스케일링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걸 진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유독 스케일링이 필요한 치아 상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건지 받으면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스케일링은 사실 그냥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렇지만 그 주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나의 침 성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치석에 좀 잘 달라붙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치석만 해로운 게 아니라 치석 자체는 어쨌든 세균 덩어리가 돌처럼 쌓인 거라 내가 양치질을 어느 정도 잘해도 제거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 잇몸 밑으로 내려가는 치석이 훨씬 위험하거든요. 그쪽은 이제 더 해로울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사실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치석이 있다고 막 아프거나 또 그런 것도 그런 아니기 개념은 때문에 아니겠죠. 네, 그냥 주기적으로 보시는 거고 이제 잇몸 질환으로 이어질 경우는 조금 더 잦은 게 내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스케일링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은 치석 제거인 거죠? 예, 치석 제거와 이제 사실은 스케일링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래요? 그냥 구강 검진을 할 때는 이제 제가 보통 검진을 하고 저희 위생 선생님들이 이제 그 스케일링을 해주시는데
그냥 검진을 해서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약간의 이물질이 제거되면서 네. 치아 사이에 있는 충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더 세심한 검진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자주 가는 동네 치과, 그러니까 이른바 치과 그렇죠. 주치의한테 받는 게 맞겠네요. 아무래도요. 네, 그래서 나의 치아 건강의 변화 과정을 네. 누군가 인지하고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고요. 네, 네. 문득 치석은 왜 생기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치석은 이제 치아에 매일 우리가 왜 치태와 치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치태는 저희가 양치질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입안에 저절로 생기는 있잖아요. 이렇게 딱 긁어보면 느껴질 수 있는. 뭔가,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보통은 칫솔질을 하면서 다 제거가 되는 거고. 치석은 이제 그런 것들이 침 안에 어떤 성분들이 있잖아요. 뭐 칼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성분하고 결합을 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거기에 이제 물론 세균도 결합이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치석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치석이 좀 별로 없는 편인데 네. 그냥 잘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체질상. 네. 그게 이제 보통 치아와 잇몸의 접점에 네. 생기다가 네. 거기에 있던 게 잇몸 안으로 내려가기도 한다는 잇몸 뜻이죠. 상태가 안 좋으면 확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네, 좋을 이제 일은 더- 없겠네요. 그쵸, 그쵸. 네. 이게 치석은 이를 열심히 닦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제거 안 돼요. 제가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집에서 뭐 이쑤시개나 다른 도구를 통해서 그걸 긁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게 보통은 가장 잘 쌓이는 부분이 아래 앞니의 안쪽이거든요. 그런 거를 제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 스스로. 예, 하나 때문에 오기는 귀찮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게 맞죠. 네, 네. 당연히 가셔야 합니다. 네. 치아의 변색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치태나 치석과 관련이 있나요? 치아의 변색은 만약에 내가 원래는 색깔이 이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어두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보통 외인성 색소? 우리 왜 먹고 마시는 그런 많은 것들이 색소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착색이 돼서 어두워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치아 자체가 좀 어두우신 분들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색깔, 채도, 명도 네, 뭐 이런 게 네. 차이가 나는 그렇죠. 것처럼. 예. 네.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 색깔이 달라졌다고 해서 치아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차원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두워졌다라고 느끼는 분들 자체가 이게 거울을 자주 보고 내 치아색을 살피는 분들이라 네.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미백 많이 물어보시죠. 네. 미백은 그냥 어렵지 않은 작업인가요? 미백은 기본적으로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사실 미백 뭐 여기 안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보이는 데만 부위니까 하면 되니까. 보이는 쪽에 이렇게 미백 약재를 발라서 이제 치아에 붙어 있는 외인성 색소를 그 약재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간을 두고 있다가 이제 같이 씻어내 버리면 이제 색소가 빠지는 과정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이런 색깔이 이제 미백 이후의 색깔인가요? 그렇게 기대를 하시지만 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명도가 높은 네네. 약간 불투명한 화이트 느낌이 나잖아요. 선명하죠. 네, 그렇지만 그걸 안 갖고 왔네. 깜빡하고.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쉐이드 가이드라고 이렇게 색깔 이렇게 구분하는 네. 견본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미백을 했을 때 한 2단계 정도 밝아지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색깔은 안 나와요, 사실은. 사실 사람이 이런 색깔 갖고 있으면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약간 치아가 너무 하얗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TV를 통해서 혹은 이제 매체를 네네. 통해서 보는 연예인들의 이 앞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네. 상당히 많은데 네. 사실은 그 정도가 하얘려면 이걸 미백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네, 고차원을 좀 하셔야죠. 네. 네. 자, 이제 30대, 40대, 50대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네. 치아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 네. 진즉부터 지켰어야 하긴 하는데 노년기에 유념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노년기가 되면 다시 충치가 잘 생기시기 시작해요. 약간 그래요? 네,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된 이유로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이제 입안이 좀 건조해져서 침이 마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제 침이 말라서 이제 건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정작용이 안 되다 보니 좀 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체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노년기가 되면 이렇게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아, 네.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치매 분비량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프신 데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또 이쪽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치아가 물론 내 몸의 일부지만 네. 그냥 몸에 붙어있는 딱딱한 조직이라고 네. 봐야 돼요. 이게 어쨌든 이런 애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냥 딱딱하고 견고해 보이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치아 자체가 늙거나 노화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치아 상태의 강도나 경도나 뭐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건가요? 오, 이제 이게 또 몸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네. 결국은 이 딱딱한 거를 계속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쓰고 공구 삼아 쓰니까. 그리고 이제 딱딱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피부처럼 이렇게 감촉이 막 예민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또 신경 조직이라는 것도 있고 네. 치아마다 이제 좀 독특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막 쓰면 손상을 받는데 첫 번째로 왜 단단한 거를 막 쓰면 뭐 금이 가기도 하고 금이 갈 수.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네. 네. 내 몸처럼 아껴 쓰는 방법밖에 없네요. 맞아요. 내 몸처럼이라기보다 그냥 내 내 몸이니까 아껴 써야 하는 네. 거네요. 사실 치과학이 제일 겁나는 게 신경치료인데 네.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신경치료는 주로 어떤 질환에서만 하시나요? 뭐 어떤 질환에서만 하지는 않고요. 이제 가장 흔하게 신경치료로 이어지는 게 이제 충치가 깊어져서 그렇죠. 이제 이 안에 있는 신경을 손상시키면 막 찬 거에 아프고 뜨거운 거에 아프고 씹을 때 아프고 이 지경이 오면 뭐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신경치료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신경치료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경한 단계에서 막아주면 아무래도 좀 그런 확률이 덜해지죠. 네. 역시 모든 관리는 충치 예방부터 시작하는. 그럼요. 기본은 네. 뭐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마찬가지처럼 네.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연령대별로 생애 주기별로 달라지는 치아 상태, 치아의 건강 관리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 네. 세대를 초월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것만큼은 그냥 지키시면 그래도 갖고 있는 치아 건강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나는 자기 전 칫솔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칫솔질을 뭐 어떤 분은 하루에 5-6번을 한다는 분들도 있고 다 각각이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칫솔질은 좀 공을 들여서 그냥 1분도 안 돼서 막 나오고 그러면 공을 들인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후루룩이 네. 아니라 평소에는 후루룩 하더라도 자기 전만큼은 네. 3분 정도 꼼꼼하게 제대로 해라.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30대부터 잇몸 건강에 주의하세요. 노년기에는 구강 건조가 치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